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우리는 무수하고 잡다한 감각의 집적 혹은 집합체에 불과하다. 그러한 감각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차례차례 이어지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흘러간다. 휴미 말하는 감각의 집합체의 이상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지미입니다. 그에게 과거의 기억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자신이 순간적인 감각만으로 이루어진 연속성이 결여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자신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신경과 의사 올리버 섹스는 자신 앞에 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미, 너 지금 몇 살이니? 지미는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아마 19살일걸요? 이번 생일에 20살이 되니까요. 올리버 섹스는 그에게 거울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거울을 보렴. 내 얼굴이 19살로 보이니? 지미는 거울에 비친 40대를 훌쩍 넘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거야? 선생님, 저를 골탕 먹이려고 무슨 수작을 부리신 것 아닌가요? 지미는 발작하듯이 외치며 말했습니다. 사실 지미라는 환자의 실제 나이는 49살이었습니다. 섹스 교수는 도대체 왜 연배가 비슷한 환자에게 반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지미가 자신을 19살이라고 대답한 이유는 뭘까요? 스페인의 영화감독 루이스 부뉴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려 봐야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기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 행동까지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기억의 유무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기억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현재라는 순간을 정처없이 표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라는 개념이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자아가 없이 산다는 걸 삶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 걸까요? 섹스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온 지미를 처음 진단했을 때 그는 외견이 단정하고 명량하며 사교적인 태도여서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의자에 앉아도 될까요? 섹스 교수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어린 시절 코네티컷주의 작은 마을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던 집에 대한 추억과 그 집의 전화번호, 학교나 학창시절의 일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그가 17살이던 1943년에 해군에 입대하고 있었던 일을 말할 때는 활기 넘치는 고등학생처럼 신바람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승선했던 잠수함의 이름, 임무, 동료 승무원들의 이름까지 모두 기억했고 모스 전신보호도 지금도 현역으로 가능할 정도로 거침없이 쳐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형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으며 오레곤주 출신의 여성과 약혼했다는 얘기를 할 때 지미는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기이한 점은 그의 이야기가 학창시절에서 해군 시절로 넘어오면서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시제가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마치 현재에 일어나는 일처럼 얘기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회상은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 그것이 몇 년도의 일이지요? 1945년도의 일이지요. 왜요? 뭐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섹스 교수는 불쑥 반말로 이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지미, 너 지금 몇 살이니? 미친듯이 소리치는 그를 진정시키고 창가로 데리고 가 아이들이 야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미의 얼굴에는 다시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섹스 교수는 그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며 잠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섹스 교수가 2분 후에 다시 방에 들어가자 창밖을 바라보던 지미는 몸을 돌려 밝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는 표정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의자에 앉아도 될까요? 우리 전에 한번 만난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선생님처럼 멋있는 수염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잊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나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하시는 말투가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곳에 신경과 의사입니다. 신경과 의사? 아니 그럼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뭐라는 곳이죠? 여기가 도대체 어디죠? 그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 병원 같은데 내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여기에 왔을까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사람들 천지인 이곳에 말이죠. 저는 아주 건강하단 말입니다. 일거리를 찾으러 온 걸까요? 어떤 일거리지? 아니면 내가 환자라는 말인가요? 저한테 농담하시는 거죠? 아까 저에게 코네티컷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잠수함에서 부통진사로 일했던 이야기 해주신 거 잊으셨어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기억을 깜빡깜빡 잘 잊어먹는 게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끔은 방금 있었던 일을 잊어먹곤 합니다. 하지만 옛날 일은 또렷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검사를 해봐도 될까요? 지능 검사를 해본 결과 그의 지능은 매우 높았습니다. 논리력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간단하게 풀었지만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잊어먹었습니다. 섹스 교수는 책상 위에 시계와 넥타이, 안경을 올려놓고 그 위를 보자기를 씌운 다음 말했습니다. 지미, 보자기 밑에 있는 물건들을 외워두세요. 그리고 1분 후에 보자기 밑에 뭐가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는 외우라는 말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절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고작 1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을 머릿속에 새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희미한 형태로 기억이 남아있을 때도 있었지만 조금 전이 몇 분을 말하는지 몇 개월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이런 식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누군가와 틱틱톡을 두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 의사선생이 당신이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지미의 과학적 지식은 우수한 이과 고등학생과 견줄만 했고 순간적으로 풀 수 있는 계산 능력은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주기율표를 작성해보라고 했을 때 지미는 원자번호 1번 수소부터 92번 우라늄까지 완벽하게 적어냈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최신 과학의 바탕을 두고 전부 다 썼습니다. 92번 우라늄 다음에 더 있을 텐데요. 농담하지 마세요. 원자번호는 92번까지가 전부입니다. 우라늄이 제일 마지막이고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40년은 원자번호 93번 넵튜늄이 발견된 해입니다. 그의 과학적 지식은 그 이전의 과거의 것이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책상 위에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넘기며 질문했습니다.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말해보세요. 지미는 의기양양해하며 행성의 이름, 질량, 중력의 크기, 태양에서의 거리 등의 정보를 거침없이 뱉어냈습니다. 지미, 이 사진은 뭘 촬영한 걸까요? 달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달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사진기를 가지고 달에 갔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의 대답들을 통해 어떤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현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의 뛰어난 지성으로도 지난 30년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1945년을 경계로 그 뒷부분이 깔끔하게 절단되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명연기를 펼치는 배우거나 사기꾼이라면 모를까 그의 놀라는 표정이나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은 진짜 194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온전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주기율표에 추가된 원자번호, 달에서 찍은 지구사진 등 그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를 다시 창가로 데려가 아이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아까 전과 같은 편안함이 감돌았습니다. 지미가 정신없이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지미는 빵긋 웃으며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10대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과거의 기억에 머물며 망각의 세계에서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섹스 교수는 가슴이 아파 참을 수가 없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순간 속의 존재이다. 말하자면 망각의 우물에 갇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에게 과거가 없다면 미래 또한 없다. 끊임없이 변동할 뿐 아무 의미도 없는 순간순간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그 밖의 점에서는 신경학적 검사 결과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지금까지 받은 인상에 입각해 말한다면 아마 코르사코프 증후군, 즉 알코올로 인해 일어난 유두체 변성이라고 여겨진다. 순간순간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기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과연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에게 연속성을 돌려줘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연속성이 부재한 인생을 섹스 교수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